파워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 먼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왼쪽에 나오는 작은 상자가 있고 오른쪽에 큰 상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큰 상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할지 여기서 배열을 하는 거고요. 이 한 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때 다음 장에 넘겨서 또 그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2장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처음 나와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무언가 할 때 여러분들 되게 무엇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런 순서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지금 현재 2장으로 했고요. 오른쪽에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잡아주는 겁니다. 슬라이드는 이 하얀 면이 여러분들 카메라의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색 요 바탕은 앵글 밖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여기다가 그림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앵글 안에 있는 것만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여기다 갖다가 올려놔 볼게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쏭 하고 생겨요.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앵글 밖으로 옮겨 볼게요. 그렇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단축키 F5번 누르면 나와요. 현재 지금 아까 2번째 슬라이드에 있었죠, 사진이. 사진이 이렇게 잘리게 돼요. 다시 돌아보면 여기에 잘려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사진을 잘라서 이 안에다가만 너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팁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찬양이 야곱의 축복을 찾는다고 쳐봐요. 야곱의 축복을 검색을 했더니 이미지가 나와요. 이 악보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얘를 오른쪽 단추 누르고 복사 해서 아까 파워포인트 작업하시는 거기다가 하시게 되면 앵글 밖을 벗어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화면이 크잖아요. 이 앵글을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크기가 바뀌는데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하시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페이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창을 적절하게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하고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다음 장에 컨트롤 V해서 얘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번, 2번 페이지가 되겠죠. F5번을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장이 나오죠. 이렇게 넘기는 효과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꼭 이 방법만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면서 그림들이 삐용 나오고 삐용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할 때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타겟을 선택을 하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 활성화 창이 됩니다. 거기서 자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동이 있죠. 선을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기본이 된대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실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적용됐는지 여기 나와요. 그러면 화살표가 있죠. 얘는 이 다음 장 강한 팔이 있어, 요 팔이 있어부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악보는 올라가야 되겠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세요. 그럼 한번 볼게요. 너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덜 올라가네. 이러면은 요 빨간 선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돼요. 슬라이드가 친절하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미리 보기가 되네요. 예, 2010에서는 이 미리 보기가 안 돼요. 예, 이거부터 되네. 근데 얘가 좀 대각선이잖아요. 좀 삐뚤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올리시는 분들이 맞춰서 올리시면 되니까. 야곱의 축복 떴죠.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누르면 얘가 쭉 올라가서 그 다음 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종이를 넘기듯이 다음 장을 보여주는 경우가 돼요. 이제 이런 경우가 앵글 안에 있는 보여지는 화면과 보여지지 않는 화면을 적절하게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 확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찬양은 필요하다 싶으면은 구글에서 야곱의 축복 PP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잘 만들어진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가 검색이 됐죠. 얘를 클릭했더니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은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편집 사용을 누르시고 그렇게 되면 1번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복사를 할 텐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것만 클릭이 돼요. 그리고 1번을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 클릭했던 것서부터 지금까지 전부가 지정이 돼요. 컨트롤 C 누르고 아까 내가 작업하던 창에서 슬라이드 왼쪽에 정리되는 그 슬라이드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에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해상도가 와이드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하얀색은 빛이 쏘지만 검은색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배경 서식 여기 보시면 뜨죠. 단색 채우기 여기서 검은색 하게 되면 이 배경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모두 적용하면 모든 페이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적용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슬라이드를 만약에 보게 된다 할 경우에 이렇게만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혼선이 가지 않겠죠. 시선에 대한 혼선이. 다음 장을 볼까요? 다음 장은 이 하얀 게 나오죠. 바탕이 검은색이니까 배경을 검은색으로 맞춰주면 좀 본 타겟 화면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배경이 같이 이렇게 복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배경이 복사되지 않고 악보만 복사되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가 같은 경우가 좀 그러거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PPT. 어지간한 찬양은 다 있어요. PPT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나오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1번부터 아까 가르쳐드렸던 8번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컨트롤 C 하고 내가 작업하던 창에 와서 컨트롤 V 해볼게요. 안 나와요. 그쵸? 배경화면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예전부터 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닫고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지막에서 엔터를 치면은 얘는 복사가 안 됐던 이유가 이 종이 자체가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창 그냥 요대로만 열어놔요. 이대로만 열어놓고 아까 작업하던 프레젠테이션을 가면
여기다 그림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삽입을 선택을 하세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스크린샷을 누르고 화면 캡처를 누르면 지금 작업하던 게 싹 내려가고 화면이 뿌얘져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만 드래그를 하면 그 부분이 사진이 찍어져요. 근데 밑에 9-8 저거는 예, 첫 페이지부터 9-8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아래까지만 예,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그림과 글씨와 또 다른 그림과 또 다른 그림들을 이곳에다 올려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올린 게 두 번째 올린 거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 어떡하냐? 예, 모든 문제는 오른쪽 단축키를 누르면 다 있어요.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맨 뒤로 가요. 예,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 적용하시면 돼요. 이런 데다가 아까 그림 가져온 게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새로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현재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잠깐 무시할게요. 삽입에 뭐가 있냐면 그림 추가하는 거, 표 집어넣는 거, 도형 여러 개 선택하는 거, 그리고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삽입이에요. 뭐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할 경우는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오디오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를 띄겠다 할 경우에 그 녹화를 하겠다 할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삽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슬라이드의 기본 형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얘네들이 제공을 해줘요. 이렇게 선택하는 것마다. 그럼 그 페이지에 맞는 걸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환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주는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배경 서식으로 예, 만약에 파란색으로 만약에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누기로 했잖아요.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F5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화살표를 누르면 더 많은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간, 뭐 소리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 어떠한 사진을 놓거나 어떤 글씨를 썼을 때 거기다 효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휙 날라온다거나 깜빡거린다거나 사라진다거나 할 때. 그리고 슬라이드 쇼는 아까 제가 F5번 누른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그것처럼 뭐 현재부터 할 거냐 처음부터 할 거냐 그런 내용이고, 검토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맞춤법도 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고, 보기는 지금 현재 이거 뭐 이 여기 기본을 보면 왼쪽에 슬라이드 개수, 오른쪽에 그 나오는 앵글 화면, 그리고 이거는 이 화면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 뭐 그렇게 보는 거를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홈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검토, 보기, 여기서 가장 많이 쓰고 대표되는 것들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계속 디자인 같다, 뭐 했다, 뭐 했다 할 때마다 하기 힘드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홈에다가 몰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서 만약에 요거를 넣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상자 1번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배경 서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오른쪽 단추 누르고 도형 서식 누르면 예, 이렇게 나와요. 오피스 2010 같은 경우는 이게 옆에 안 뜨고 네모난 박스로 메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패턴 채우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단색 채우기, 색깔이 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네요. 만약에 빨간색으로 채운다 할 경우 이게 빨간색이 돼요. 그럼 투명도는 뭘까요? 투명도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기다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글씨가 잘 보이세요? 예.
당연히 예각하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여요. 왜 보일까요? 이거는 글씨가 이 그림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이 글씨 위에 있다면 글씨는 안 보이겠죠. 보세요. 여기서 맨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채우기 만약에 투명도를 조절하게 된다면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겠죠. 투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그럼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 선도 있어요. 선 역시 현재 파란색인데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 너비는 두께가 되겠죠. 선의 두께. 선의 두께가 되는 거고요. 이해 역시도 투명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투명도 100%할 바에 그냥 선 없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간단한 교에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쑥 둘러보는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